아마 그 진도를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들 밀리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목표 자체가 오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까지 전부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정규분포까지 가기에는 좀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항분포도 생각보다 설명할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항분포 한번 오늘은 이항분포만 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정규분포까지 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 좀 통계적 추정 아니 우리 지금 어차피 지금 다음 주쯤에 결석들이 좀 많죠. 개인적으로 따로 보강 들어가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약간 좀 개별적으로 풀면서 계속 좀 정리 좀 더 할게요. 추정이 마지막에 다 같이 듣게 되는 그럼 설 끝나고 가야 되겠네. 원래는 이번 주에 그냥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추정을 들어가려면 진짜 일단 정규분포는 진짜 완전 찝져 먹어야 돼요. 정규분포는. 근데 그 정규분포를 연습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밀린 것들도 조금 있어서 다 풀어야 됩니다. 풀시는 없이 다 풀어야 돼요. 진짜로. 그 정도 풀어놔야 됩니다. 참고로 통계적 추정이 개념이 정말 많이 어려워요. 통계적 추정이. 진짜 개념이 어렵습니다. 근데 식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하나밖에 안 써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해 못하고 그냥 외워버려요. 외워서 그냥 문제 풀어요. 일단 풀리니까. 그리고 나면은 한 보름쯤 지나가잖아요. 깔끔하게 리셋돼 있어요. 다. 거의 매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념을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안 까먹냐? 그래도 까먹어요. 대신 그 한 번 설명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볼 때 되게 금방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날 때까지 한 2번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통계 여기까지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집단의 정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석은 딱 2가지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대표값인 평균 이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산. 그쵸? 근데 분산은 얘는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정규분포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그 분산을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 표준 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통계는 이제 확률 변수로 의해서 종류를 나눠본다 그러면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산적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일단 셀 수 있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뭘 메인으로 들어가요? 표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잖아요. 실수 범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는 표를 못 만들어요. 못 세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확률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표 안에 있는 확률들 다 더해서 그냥 1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걔는 넓이가 확률이 되겠죠? 왜냐면 함수 그래프 형태로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넓이가 확률이다. 그런 차이점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 번만 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항분포랑 크게 상관은 없는 애들이에요. 이항분포랑 그냥 전체적인 계보를 좀 보는 겁니다. 자, 확률 분포는 제일 먼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진짜 무식하게 별량들을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별량들을 전부 다 쓰는 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산확률 분포 얘기할 때 평균분산 표준편차 할 때 어땠어요? 10명 시험 봤는데 점수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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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 80, 80, 그 다음에 90, 90, 90. 이렇게 써놨죠? 이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그냥 별량들이 그냥 다 나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일 무식한 상태. 그나마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정리했었던 게 이제 입과 줄기 막 이러면서 71점, 73점, 74점 있으면 70.1대가 무슨 1, 3, 4 이렇게 하고 막 내려가는 거 있었어요.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도수분포 표를 이용해서 표를 좀 만들어냅니다. 자, 어쨌거나 별량 나열은 솔직히 말해서 이산확률이 아니면 솔직히 좀 쓰기가 힘들어요. 뭐 연속도 쓸 수는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키 같은 경우도 연속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거지만 키를 딱 잰 그 수치는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량들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별량 나열이 제일 무식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냐? 얘랑 얘에서 썼었던 거예요. 표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표 또는 그래프. 그래서 이산확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만들어서 들어가요. 그쵸? X, 70, 80, 90.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낸다.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있어요. 이 그래프 그려도 돼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확률 변수값 그때 70점, 80점, 90점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비율이 뭐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그쵸? 뭐 10분의 3과 뭐 10분의 4가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여기 점, 그냥 점만 나오고 끝나요. 괜찮죠? 이쪽도 지금 점, 이쪽도 점. 왜냐면 이산적인 애들이니까. 그쵸? 자, 그때 얘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 괜찮죠? 아니면은 무슨 뭐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는데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표밖에 안 쓰는 거예요. 괜찮죠? 표를 못 그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산확률에서는. 수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얘 그래프 그려요? 안 그리잖아요. 왜? 그래프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2 집어넣었을 때 무슨 뭐 2. 그렇죠? 점점 이렇게 점만 나오니까 별로 그래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에도 표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 뭐 물론 수열은 표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많이 쓴다?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의미가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표를 못 그려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그래프로 가져야 됩니다. 넓이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냐? 세 번째는 확률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확률 함수.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얘가 그냥 확률 함수죠. 그렇죠? 확률 함수. x가 스몰 x가 되는 경우가 지금 x 10분의 3인 경우, x 10분의 4인 경우, x 10분의 3인 경우 뭐 이렇게 있을 때 아니 10분의 3이 아니고 70, 80 미안해 90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가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것도 확률 함수. 다만 이렇게 나오는 함수 값은 다 확률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산확률 분포에서 등장을 하는 애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요거 말고 아예 그냥 확률 함수 중에서 그래프로 나타나지는 거. 그렇죠. y는 fx. 뭐 몰라. 그냥 얘를 ax라고 쳤을 때 이게 0부터 무슨 뭐 4까지 정의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4a인데 당연히 넓이가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넓이가 1 나와야 전체 확률이 1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16의 절반 8a가 1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 값이 지금 8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 값은 어때요? 4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1이 4 집어넣었을 때 값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그러면 F4가 2분의 1이라서 4일대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왜냐면 얘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이해될까? 그렇죠? 얘는 단순히 밀도로서의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는 확률이 아니에요. 넓이가 확률인 거라. 만약에 내가 0부터 2까지만의 확률, 이 안에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다. 나간 다음에 이 넓이를 계산해줘야만 될 겁니다. 괜찮죠? 뭐 현재 계산해보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확률 밀도 함수. 밀도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특수한 확률 분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 안에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이 안에 특수한 분포로 이항 분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속확률 분포에서도 특수한 분포가 있느냐? 있습니다. 걔를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다루고 있는 게 지금 6단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단원이에요. 괜찮죠? 그 특수한 분포들만 다루게 됩니다. 정규 분포는 다시 한번 연속 확률 분포 안에 있는 특별한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얘는 어떠냐? 위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되게 고급스러운 풀이라고, 고급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위로 가면 갈수록 되게 무식해지는 풀이에요. 괜찮죠? 자, 당연히 확률 함수만 있어도 얘는 이미 표가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당장 이 확률 질량 함수만 나와 있어도 얘 가지고 우리는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 가지고 아예 그냥 별량을 다 나열해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뭐 같은 얘기는 하지만 다만 이런 특수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위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밑으로 표현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좀 특별한 애들이라서 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항 분포가 뭔지를 한 번만 좀 잠깐 봅시다. 자,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이름이 어디서 좀 낯이 익죠? 왜냐면 이항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낯이 익어요. 어디서 썼죠? 4단원, 아니다, 2단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서 이항정리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항정리하니까 뭐가 생각나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 안 나나? 바로 직전에 한 건데. 그래서 생각이 나야 돼. 왜냐면 독립시행 확률이 이항정리에서 뻗어져 나온 거로 봐도 상관이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독립시행 확률 지난번에 했었던 거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주사위 5번 굴릴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공 확률.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렇죠? 1회의 성공 확률. 1회의 성공 확률. 자, 얼마예요? 뭐 주사위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지금 6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은 그럼 6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시행했느냐? 그 시행의 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5번이에요. 괜찮죠?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과 5번 시행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 중에 3번 성공하는 거면 3번, 2번. 그쵸? 요때 확률은 5시산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구나. 이항정리 안에 있는 일부 항의 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항정리랑 독립시행의 확률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 분포는 뭐냐? 이항 분포는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립시행 확률은 지금 이런 독립시행 중에서 하나의 항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항 분포는 얘 다 전개한 모든 항 다 분포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주사위 5번 굴릴 때 뭐야, 그럼 왼쪽이랑 똑같잖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의 x라고 한다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 정의를 굳이 내린다. 그러면은 얘는 독립시행에 대한 모든 확률 분포를 다 보는 거예요. 모든 분포를 다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x가 될 수 있는 값이 그쵸? 빵번 성공부터
5번 성공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중에 3번만 성공할 확률이 지금 얘인 거예요. 괜찮나요? 3번만 성공할 확률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그 확률 변수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방금 이 안에서 놓고 봤을 때 5번 중에 x번 성공하고 나머지 5-x번만큼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건 뭐냐? 5C0,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다 나오겠죠? 나오는 모든 항들이 그냥 하나씩 자리 잡혀져 있는 거야. 이산확률 분포구나.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정리한 것처럼 1회 성공 확률과 시행의 수만 알면은 아예 다 끝나버려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라고 봐주면 되고요. 얘는 밑에다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1회 성공 확률 문자로 써봅시다. 1회 성공 확률 그냥 probability 약자 그냥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면은 1-P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둘 더해서 그냥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1-P를 그냥 다음 문자인 편의상 그냥 Q라고 써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시행의 수. 전체 시행의 수를 N이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우와! 미묘하. 전체 시행의 수를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시행의 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어때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합쳐서 N번 시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성공이 빵번 한 번부터 N번 성공할 때까지 다 튀어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좀 지우고 이쪽에다가 좀 써봅시다. 얘는 지금 NC0의 P의 0제곱, Q의 N제곱, NC1의 P의 1제곱, Q의 N-1제곱. 그죠? 중간에 만약에 K번 성공하는 경우도 놓고 본다면 K제곱, Q의 N-K제곱. 그렇죠? 마지막 N번 성공으로 놓고 본다면 Q는 빵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우와! 다시 한번 어때요? N과 P만 알면 끝나요. 그러면은 모든 확률 분포가 다 나온 거예요. 왜? 항상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성공한 횟수로 고정돼 있어요. 항상 빵번 성공부터 N번 성공까지로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항상. 그래서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만 딱 나와 있으면 모든 게 그냥 다 결정돼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요 확률인 거예요. 그죠? 한 번 성공할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 번째 성공 확률. 자, 그게 지금 요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놓고 본다면 확률 질량 함수 x가 k일 때 확률이라고 한 번만 좀 잡아봅시다. x가 k번째가 될 확률 딱 요거가 되겠네요. n번 시행 중에 k번 성공하는 확률이 되겠고요. 자, 이때 얘 확률 질량 함수 하나만 놓고 확률 분포표 다 나오는 상태예요. 여기서 끌고 온 겁니다. 자, 지금 얘는 뭐랑 뭐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N과 P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N과 P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행의 수가 무슨 10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려서 1, 2가 나올 확률. 성공 확률 3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K번 성공할 확률 10번 중에 K번 성공하고 나머지
10-k번 실패하는 거예요. 괜찮죠? 확률 진리함수 그냥 바로 나와요. 괜찮죠? 만약에 여기서 5가 나왔다. 그럼 5번 성공하는 확률.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일일이 표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그럼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아, 얘는 다시 한번 시행의 수와 성공 확률만 알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N과 P의 순서쌍만 나와 있으면 이미 확률 분포가 다 나온 거예요. 괜찮나요? N과 P만 나와 있으면 확률 분포가 다 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N과 P만 가지고 확률 진리함수가 나오죠. 끝났잖아요. 확률 진리함수가 나왔으면은 다 나온 거예요. 확률 분포가.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표기분사, 표준편차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N과 P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순서쌍을 딱 세워놓는 순간 확률 분포 끝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순서쌍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앞에 B라는 문자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자, 이 B는 뭐의 약자냐면은 얘는 바이너리 노미널 디스트리뷰션. 자, 요거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바이너리가 우리가 바이가 2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미널이 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하면 이건 폴리노미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바이너리 노미널 항 2개짜리에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이 확률 분포라는 뜻이에요.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바이너리 노미널 디스트리뷰션 약자해가지고 그냥 B를 갖다가 쓰는 거야. 이항 분포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 얘가 시행횟수, 얘가 성공 확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때 나는 보통 앞에다가 원래는 안 붙이지만 나는 앞에다가 X 같은 걸 좀 붙입니다. 확률 변수가 뭔지 좀 지정해주고 싶어서. 괜찮죠? 오케이. 이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는 나는 X로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물결 무늬를 그냥 붙여 놓을게요. 앞으로. 왜냐면 정경 분포에서 자주 쓰는데 나는 이걸 이항 분포에도 갖다가 써 놓으면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웬만하면은 그렇게 암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얘는 약간 조금 암기를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암기를 하기는. 자, 뭐냐면 이 이항 분포 안에서는 평균이 뭐로 나오냐? 자, 한번 시행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자, 동전을 10번 던져요.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까요? 동전 던졌는데 10번 던졌어요.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오겠죠? 괜찮죠? 평균이에요. 자, 어떻게 구했어요?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확률 10이잖아요. 곱하니까 그냥 나오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평균이 NP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 얘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실패 확률 한 번만 더 곱하면은 얘는 분산이 나와요. 실패 확률 한 번만 더 곱하면은. 자, 마지막 표준 편차는 그러면 루트 NPQ가 됩니다. 루트 NPQ가. 자, 그래서 일단 얘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쟤는 증명 안 해요? 할 거예요. 아마 증명 듣다가 우주 갈 겁니다. 진짜로 증명 듣다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항 분포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좀 멘탈 나갈 수도 있어서. 근데 그 증명 몰라도 문제 푸는데 사실 지장은 없어요. 당장은 무난한 것들은. 근데 고난이도 문제는 증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알지 않으면 아이식을 못 갖고 놉니다. 진짜로 고난이도는. 물론 이항 분포가 그렇게까지 고난이도 문제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내신에서는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뭐야,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모르잖아요. 근데 이항 분포 또 그런 거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얘 증명하는 거 이것밖에는 안 담아요. 그러면 아깝지 않나? 그거까지만 해놓으면 끝인데. 그래서 가능한 한 증명 하나 정도는 연습을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아래 건 어려우니까 위에 것만 가요. 예전에
한양대 수리논술에서 이거 증명이 나왔어요. 아 진짜로. 그때 아직도 생각난다. 그때 우리 반에 있던 제자가 한양대 수리논술을 보러 갔는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 얼굴이 떠오르더래. 자기는 죽어도 연습 안 하는데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절절절절 썼대요. 근데 그거 하나 완벽하게 맞았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난리 났었지 그때. 자, 아무튼 되게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해요. 전체적인 내용이.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문제 살짝 간단한 걸로 연습 좀 잠깐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10번은 조금 그렇구나. 720번 굴릴 때 720번 굴릴 때 이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자, 1번 2는 총 몇 번 나오겠느냐? 평균적으로 2는 몇 번 나올까? 두 번째, 그 x의 분산은 얼마일까요? 세 번째, 그 x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요? 자, 이 왼쪽에 관련된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냥 직접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시행의 수 720번입니다. 성공 확률 6분의 1이에요. 아우, 당연히 몇 번 나와요? 120번은 나오겠죠? 그렇죠? 실제로 어때요? 120번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120번보다 적으면 어때요? 한 100번 나왔어. 막 화가 나요. 20번은 더 나와야지, 인간적으로. 그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만약에 150번 나왔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150번 나오면, 땡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120번 나오면은 딱 그냥 무난한 거야. 나올 만큼 나왔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M, P, Q예요. 괜찮죠? 그래서 36으로 약분하면 20. 100이구나. 분산이 지금 10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 10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구해내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를 한 번만 갈게요. 퀴즈를. 자,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20개로 만들어진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20개를 모두 찍었어요. 자, 전부 다 찍었어요. 평균적으로 몇 개 맞을까요? 분산은 얼마일까요?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요? 자, 잠깐만 한번 풀어봅시다. 20개를 모두 찍었습니다. 20개로 가면 안 되겠는데? 그냥 갑시다. 숫자 좀 지저분하긴 하겠다. 미안해. 조금 지저분하긴 하네. 이걸 n으로 적으면 안 되니? 그 n이 맞아요. 시행의 수가 20개니까.
자, 그래서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얘는 지금 20에다가 5분의 1을 곱했으니까 지금은 4개 맞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4개보다 더 맞으면 대박 나는 거고 4개보다 적으면 이제 화가 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산은 여기다 5분의 4만 곱했으니까 5분의 16. 자,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4.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뭘 하나를 좀 더 풀어볼까?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 문제를 잠깐만 하나 정도 풀어볼게요. 약간 좀 실생활과 연관 지어줘야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생활 문제 비슷한 거를 잠깐만 좀 끌고 와볼게요. 실생활은 요 정도로 가지 뭐. 실생활은 요 정도로 가고 요거 하나만 좀 가볼게요. 퀴즈 2번. 퀴즈 2번. 비슷하게 좀 만들어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오지선다형 100문제. 이렇게 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찍었어요. 모두 찍었다. 자, 첫 번째 평균이지만 3x 빼기 2의 평균과 3x 빼기 2의 분산과 3x 빼기 2의 표준 편차 한 번만 좀 구해봅시다. 자, 요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별량제곱 평균 한 번만 구해볼게요. 별량제곱 평균. 딱 올 타이밍에 설명을 하고 있어. 화이팅이야, 민영아. 주말 잘 쉬었어? 좀 아팠어. 아팠어? 아이고야. 이따가 설명 좀 더 해줄게요. 시그마가 틀렸다. 아닌가? 맞나 3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맞아. 3 곱하기 4지. 오케이. 10에다 3 또 곱했어. 나봐. 이거 좀 틀렸는데. 이거예요? 아니요. 밑에 게 좀 틀렸는데. 자, 천천히 잠깐만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한 거 이거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얘가 3-2x 빼기 2로 되는 거 괜찮죠? 그죠? 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는 있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9배에서 vx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도 떼버리고 3배의 시그마 x 이걸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건 어떻게 해요? 얘는 막 진짜 제곱해가지고 다 곱해서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평균 같은 경우도 그거 못해요. 진짜로. 그럼 되게 빡셉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별량 제곱 평균 나오면 무조건 분산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에는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거기 때문에 얘 구하려면 분산에다가 그냥 평균 제곱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나씩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평균 같은 경우에는 x 평균은 얼마요? 20개죠? 그죠? 그럼 그 20개에다가 세배한 다음에 2를 나눴기 때문에 2를 뺐기 때문에 당연히 3x-2의 평균은 58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확률 분포를 다 보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요? 뭐 독립시행이면 무조건 다 시행의 수, 그 다음에 성공 확률, 이것만 뽑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뽑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쓴다 그러면 NP, 그렇죠? BNP 이것만 쓰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X란 확률 변수가 이런 BNP 형태를 띠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평균은 NP 곱한 거니까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 NP에다가 Q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16으로 나오겠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웠으니까 그냥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20에다 3배해서 2 뺐으니까 58로 나오겠고, 얘는 16에다가 9 뺐으니까 144. 얘 제곱근이니까 12예요. 제곱근이니까 12.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제곱관계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좀 편할 겁니다. 자, 분산은 지금 얼마? 16이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이니까 20제곱. 16 플러스 400. 별량 제곱 평균이 지금 41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 문제를 살짝만 더 할게요. 자, 실제로 이항 분포는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너무 해석이 제한적이에요. 왜? 맨날 이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게 성공회수예요. 이 성공회수로 완전 제한 해석돼 버려요. 그러니까 NP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여기서 변형 형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걸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걸 모두 찍었다,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퀴즈 3번. 자, 오지선다형 100문제 찍기. 100문제 찍기로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게 맞으면은 플러스 10점. 틀리면은 마이너스 1점. 자, 그 점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점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풀기에는 좀 힘들어요. 지금 풀기는 힘듭니다. 자, 잠깐만 고민해봐요. 이거 못 풀 거라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추가 힌트를 좀 갈 거예요. 고민 한 번만 해봐요.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면은 이항 분포가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현재 수능은 마무리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긴 할 거예요. 응? 평균은 맞았어요. 분산 이게 좀 힘들지. 오케이. 요거를 식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요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건 지금 점수가 x예요. 점수. 근데 그 점수는 이항분포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죠? 이항분포를 성립한다라고 장담 못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찍어서 맞은 개수, 그죠? 맞은 개수. 얘는 이항분포를 무조건 따라가죠? 괜찮죠?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점수랑 맞은 개수에는 일정한 관계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점수를 어떻게 들어가냐? 맞은 개수만큼은 10점씩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개 중에서 맞지 못한 개수, 한마디로 틀린 개수 같은 경우는 1점씩 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는 11y 빼기 100. 괜찮네? 이 관계식을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겠느냐 라고 한다면 얘는 11y 빼기 100의 평균이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 y로 잡았으니까 그 y는 b, n, p 라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쉽지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내용을 갖다가 살을 붙이면서 변형시켜서 씁니다. 그 맞은 개수에 의한 변형 문제로 정리를 해 들어가요.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이해되지? 오케이, 오케이. 승기 화이팅. 탁구 했을까? 자, x가 11y 빼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x평균은 y평균의 11배에서 100 빼면 되죠. 그러면 분산은 똑같이 11y 빼기 100에 그렇죠. 121배만 하면 돼. 아니지, 120에 11제곱. 오케이. 계산 굳이 안 해도 돼요. 너무 길지.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그쵸, 이거 21 2y에서 100 빼주면 되는데 y 평균이 지금 얼마예요? 그냥 20이었죠? 그래서 220에서 100 뺀 거 120점. 그렇죠? 평균적으로 점수는 120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11y 빼기 100의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나갈 때는 제곱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은 어차피 의미가 없죠. 편차가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편차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121이고 분산은 요 아까 전에 얼마였더라? 평균이 20이었잖아요. 분산 16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16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시그마 11y 빼기 100인데 얘도 어차피 100은 의미가 없고 11만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거 제곱근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1 곱하기 4. 그래서 표준 편차는 지금 4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 거냐.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이항분포 x에 대한 애가 BNP로 나와 있다면 문제는 뭐라고요? 얘는 맨날 성공횟수로 제한 해석돼 있어요. 그냥 확률 변수의 의미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얘는 시행횟수 P는 1회의 성공 확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도 1회 성공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회 성공 확률. 걔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 지금 정리했는데 문제는 이 성공 횟수만으로 제한 해석되는 요게 문제다 보니까 어때요? 얘를 갖다가 변형시켜서 가는 거예요. 괜찮죠? 등차 수열 형태처럼 나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 지금 아니다. 반대로 썼다.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로 들어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야. 그쵸? 얘는 지금 좀 반대로 쓰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y의 평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니까 a np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분산이 되니까 a제곱 npq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a의 표준 편차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루트 npq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공식을 외우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공식을 적용하는 건 딱 얘가 전부 다예요. 요 안에서 뽑아서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1번이에요. 등차수열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도 있겠죠? 등비수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도 있어요. 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이걸 지금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게 현재 내신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거의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이것만 마스터해도 돼요. 이것만 마스터해도 충분합니다. 진짜로 99.9% 다 이걸로 다 끝나요. 괜찮죠? 그게 이항분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그렇죠? 오히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왜 평균이 NP고 왜 분산이 NPQ인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방금 이거에 대한 증명 있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 라고 쳤을 때 지금 x가 BNP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그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NCK의 PK 제곱 QN-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확률 분포표를 놓고 본다면 X가 빵번 성공부터 K번 성공에 N번 성공까지 있을 거예요. 자, 별량의 확률 다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구한다 라면은 별량의 확률 곱해서 더하는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K번째만 일단 구해주고 K번째만 별량의 확률 곱해서 이 K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해주는 걸로 쓸게요. 괜찮죠? 자, 이걸 정리해서 NP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내용 이해될까요? 이건 이해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떠오르냐? 시그마랑 컨비네이션이 있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항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시그마랑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오면은 이항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K가 0부터 N까지 NCK가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이때 반드시 K번 성공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없으면 그냥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N개 인수 중에서 K개를 제한 나머지 인수도 거듭해서 제곱돼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의 N제곱. 그래서 이 N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기억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K는 반드시 0부터 N까지 나와야 돼요. 얘도 지금 시그마 컨비네이션인데 K가 0부터 N까지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K제곱 나와있고 N-K제곱 나와있네. 뭐야? 이항정리 형태를 거의 다 띄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K가 문제예요. 얘만 없으면 그냥 이항정리예요. 당연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확률 초합이니까. 요거만 없으면은 확률 초합인 거예요. 여기다가 시그마가 씌운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P 플러스 Q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1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당연히 확률 총합. 오케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K 때문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 내가 조합을 한다면 두 가지 공식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NCK 플러스 NCK 플러스. 그쵸? 요거 기억나죠? 자, 요 식은 어디서 많이 썼어요? 하키스틱에서 썼습니다. 괜찮죠? 하키스틱의 변형 관련된 문제들도 다 이걸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은 또 뭐가 있었죠? K 곱하기 NCK는 N 곱하기 N-1C K-. 이것도 기억나요? 자, 이거 간단하게 수식적 증명만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생략합시다.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써요. 얘를 씁니다. K 곱하기 NCK 바꿔 먹는 거예요. 괜찮죠? 자,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 다시 한번 퍼미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얼이 기본 단위예요. 다 팩토리얼로 찢어내야 식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K 곱하기 NCK는 N팩을 N-K팩으로 나눈 걸 K팩으로 또 나누죠? 우리는 이 K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약분하면은 K-1팩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다시 팩분의 팩이 되니까 조합을 의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얘네 둘을 더하면은 N-1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N팩이 그대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분자가 N-1팩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잠깐만, N팩이 N-1팩이 되려면 N 하나가 빠져 나가야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제 조합이 되고 N-1C 컨비네이션 K-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얘는 그대로 가고요. 오케이. 자, 이 내용이 지금 요 부분 내용 핵심이에요. 얘가 이항 정리에서도 한번 쓰인 적이 있기는 해요. 이항 정리에서도. 그치만 이 내용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한다? K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얘를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바꿔 먹는 거예요. 통째로. 얘만 없앨 수 없으니까 얘랑 약분 처리해서 없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얘를 갖다가 N 곱하기 N-1C K-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P의 K제곱, Q의 N-K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가 어디서부터냐? 자, 지금 얘는 K가 0부터 들어가는데 맨 처음 거 이거 곱해봐요. 0 곱하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얘 0부터 출발하건 1부터 출발하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바꿔 쓸게요. 0으로 쓰면 안 되나? 0 쓰면 K가 0 들어갔을 때 여기가 컨비네이션이 마이너스 1개 뽑는 게 돼버려요. 정의가 안 돼버려요. 괜찮죠? 그래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1로 바꿔놓고 얘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까지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오, 시그마는 K만 변수예요. N은 상수죠. 그렇죠? 개수로 빼도 됩니다. N은 상수니까. 그래서 N 뽑아놓고 나머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N-1 컨비네이션 K-1 P의 K제곱 Q의 N-K제곱이 될 거야. 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시그마 컨비네이션. 아, 드디어 이제 정리했어요. K는 1부터 N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0부터 N-1까지 다 나옵니다. 괜찮죠? 딱 개수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N-1개 인수 중에서 K-1개가 나가니까 K-1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K제곱이에요. 하나가 남죠? 그 다음에 남은 인수 N-K개 인수만큼 뭔가 딴 게 나와야 되는데 N-K개 인수 딱 맞아 떨어져요. 괜찮죠?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요것만 다시 뽑아보면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요 오른쪽 것만 1부터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고 2 집어넣으면은 N-1C1 곱하기 P의 2제곱 곱하기 Q의 N-2제곱 그 다음에 N-1C P의 3제곱 Q의 N-3제곱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P가 하나씩 남는다라는 거예요. P가 하나씩 나오면 수열을 해야지. 미안해. 미안. P가 나오면 안 돼. P가 남았어 근데. 알았어. 자, 그래서 P가 하나씩 남죠? 괜찮죠? 아, 얘는 지금 하나를 빼주자. 하나가 모자라야 딱 맞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야 K-1개 인수 딱 맞고 N-K 인수, N-K만큼 튀어나오는 거 맞고. 괜찮죠? 자, 그럼 하나 뺐어요. 근데 잠깐만, P는 K가 아니죠? 상수죠? 괜찮죠? 그래서 하나 뺀 거를 바깥으로 빼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얘를 보니까 얘가 뭐예요? 아, 이항 정리가 됐네요. 괜찮아요? 얘가 결국에는 P 플러스 Q의 N-1제곱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얘가 P 플러스 Q의 N-1제곱이니까 P 플러스 Q는 1이죠?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NP로 남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진짜로 평균이 NP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못하죠. 그래서 얘는 이 공식을 써야 돼요. 이 공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괜찮네? 오케이. 무조건 써야 됩니다. NP가 평균이 되는 거는 수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또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것도 이해는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만약에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제껴요. 뭐냐면 이 분산이 NPQ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얘보다 한 3배는 어려워요. 얘보다 3배는. 근데 이거 나올 일은 없으니까 얘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빈칸 채우기로 문제가 나온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 이전에 교육청에서도 모의고사에서 등장을 했었고 딱 이런데 빈칸 채워놓는 거야.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걸 알아야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빈칸 채우기 해놓고서는 막 이게 얼마인지에 대한 거 정리하는 거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평균까지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분산도 한번 볼게요. 자, 분산은 얘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걸로 가볼게요. 이걸로 그냥 시작합시다. 일단 시작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걸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별량제곱 K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해요. 별량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합니다. K는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뒤에 평균 NP제곱 한번 빼주면 되겠죠. 괜찮죠?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를 바꿔야 돼요. 뭐야? 그런 건 없잖아. 없죠? 그래서 얘는 K제곱 NCK를 갖다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K제곱 곱하기 분자, 야, 오케이, N팩. 얘는 N-K팩. K팩. 문제는 뭐냐면 얘가 K를 하나만 딱 약분하잖아요. 더 약분을 못해요. 괜찮아요? K 하나밖에 약분이 안 돼요. 왜냐면 얘 약분하고 나면 K가 아니라 K-1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걸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요 K제곱 대신에 다음에 K-1이 약분돼야 되잖아. 요걸 바꿔 먹어요. 요걸로.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 NCK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얘를 갖다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NCK, 이거 좀 지울게요. 얘 있어야지. NCK P의 K제곱 Q의 N-K제곱 해놓고 이건 좀 노란색으로 써야겠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뀌는 지점이. 그럼 없는 K를 한번 뺐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더해주는 거야. 근데 그 시그마는 따로 계산해도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NP제곱 한번 빼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아까 쟤죠? NP예요. 괜찮죠? 이 NP 평균 별량의 확률 곱해도 한 거니까 NP. 얘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저거를 바꾸는데 이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K의 K-1에다가 NCK를 들어갔다. 그럼 얘는 K 곱하기 K-1 N팩을 N-K팩 K팩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K 약분하면은 K-1팩 K-를 한번 또 약분하면은 K-2팩.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팩분의 팩이네? 둘 다음에 N-2죠? 그래서 N-K팩 곱하기 K-2팩 분자는 N-2팩으로 만들어주면 앞에 N과 N-1이 따로 빠져나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요게 컨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요 식은 N에 N-1에다가 N-2 컨비네이션 K-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요거는 별로 그렇게 막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듣고 넘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얘는 응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자, 요 통째로가 바뀌어요. 통째로 N에 N-1 곱하기 N-2 컨비네이션 K-2로 바뀌어요. 그리고 P의 K제곱, Q의 N-K제곱. 그 다음에 얘는 NP가 됐고요. 뒤에 NP제곱이 남게 되겠네요. 자, 이때 K는 0부터 N까지였는데 지금 얘도 K가 0일 때 빵 나오죠? K가 1 집어넣어도 1 빼기 1이니까 또 빵 나와요. 얘는 0, 1 집어넣었을 때 빵이니까 2부터 N까지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부터로 바꿔 쓸게요. 괜찮죠? 어차피 2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얘 2 집어넣으면은 N-2시 0부터 N 집어넣었을 때 N-2시 N-2 괜찮죠? 그래서 얘가 0부터 N-2까지 다 나옵니다. 자, 이때 얘는 개수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앞에 개수로 뽑아내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또 K는 2부터 N까지 써놓고 N-K 컨비네이션 K-2 P의 K제곱 Q의 N-K제곱 플러스 NP 빼기 NP제곱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컨비네이션 딱 0부터 N-K까지 다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K-2제곱이어야 되는데 K제곱이잖아요. 얘네 둘 더하면은 아니다.
얘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n-k만큼은 그대로 나오지만 p가 또 두 개가 남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p를 두 개를 빼서 앞에 개수로 뽑아줍시다.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얘가 뭐가 되느냐? p 플러스 q의 n-2제곱이 돼요. 일로 나옵니다. 괜찮죠? 또 1로 나와요. 이항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만 남는 거예요. n의 n-1 곱하기 p제곱 플러스 np 빼기 np제곱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n제곱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 빼기 n제곱 p제곱 얘네 둘이 지워지죠? 그럼 이제 이것만 남는데 얘가 np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를 우리는 실패 확률 Q라고 부를 수 있어요. 괜찮나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진짜 거의 수리 논술급이에요. 얘는. 그래서 요거까지는 진짜로 안 해도 됩니다. 수능도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설명을 한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지 보기만 좀 하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구나. 뭔가 논리가 있었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얘는 좀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요거 하나만은.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이항 문법에 조금 어려운 것들도 아마 3월부터는 칠판으로 좀 설명할 때 다 설명할 거예요. 그때는 개념만 써놓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풀면서 아예 들어가니까 디테일하게 문제풀이까지 다 설명할 겁니다. 3월부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 분포 내용 전부 다예요. 이항 분포 내용 전부 다. 다음 시간엔 정규 분포로 갑니다. 정규 분포. 허이 고생했어. 자, 문제 풀면서 질문 좀 잠깐 할게요.